안녕하세요. 명죽제 신도시 다본부동산 이현숙 소장입니다. 저의 관심 분야책 부동산 상식사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은이는 백영록 지음이고요. 오늘 그 제목은요. 내 집을 계약하기 전 알아야 할 상식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계약하기 전에 알아야 할 상식들은 어떤 것일까? 6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세 차익일까? 임대 수익일까? 부동산 기사에 꼭 나오는 LTV, DTI, DSR 알아봅시다.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까? 기존 아파트, 새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 지역 고르는 눈썰미를 기르자. 투베이, 쓰리베이, 포베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 현재는 그 부동산 침체기라서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집을 골라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살기도 좋고 나중에 잘 팔리는 집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내가 집을 사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 수익일까 시세 차익일까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시세 차익을 생각한다면 얼마 동안 살아야 하는지, 또 집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좋은지,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중 뭐가 좋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모든 부동산이 2년 지나면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였지만 지금 현재는 다를 수가 있으니 유의해야 하고, 집의 크기는 투자 금액이 적고 세 주기가 좋은 소형 아파트가 유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좋겠지만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역세권에 있는 빌라를 저자는 추천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는 부산이니까 그것은 서울의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부산에는 역세권의 소형 평수 아파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으로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주택임대사업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기사에 꼭 나오는 그 LTV, DTI, DSR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LTV는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이고요. DTI는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얼마까지 대출 가능한가. DSR은 총 부채를 고려했을 때 얼마까지 대출할 수 있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각각의 대출 비율은 정부가 지정한 그 조정 대상과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답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한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서민 실수요자가 그 투기 과열 지역 및 투기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 외에 또 수도권은 어떻게 그 해당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과열 지역 및 투기 지역에는 LTV는 50%, DTI는 50%, 조정 대상 지역은 LTV는 70%, DTI는 60%, 조정 대상 지역 외 수도권은 LTV는 70%, DTI는 60%, 기타는 LTV는 70%, DTI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기존 아파트를 그 생각을 해야 되나? 새 아파트일까? 재건축, 재개발일까? 시세 차익을 노리든 임대 수익을 노리든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선호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기존 아파트나 분양하는 새 아파트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장기간 묶이는 그 위험 부담이 있지만 시세 차익이 조금은 많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답니다. 기존 아파트를 살 때는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면적이 다를 수가 있어서 이곳에선 소형만 고집하지 말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교통이 편리한지, 학군이 어떤지, 강 바다가 보이는가, 산 근처인가, 향은 어느 쪽인가, 아파트 단지의 크기는 어떤가, 녹지 공간은 잘 만들어져 있는가, 혐오 시설은 없는가, 벽이 갈라지거나 누수 흔적은 없는가, 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고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도 분양 가격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개발 호재, 브랜드 등에 의해 향후 시세가 결정되므로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는 재개발은 내용이 좀 방대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재건축의 경우는 2018년 4월부터 초과 이환수제가 부활함에 따라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간의 가격 차이가 나는 현상을 발생함을 유의해야겠고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라서 투자에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돈 되는 투자지역 고르는 눈썰미를 기르자. 개발 호재를 체크리스트 해야 되겠는데요.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기거나 도로가 확장되는가, 특수 목적 중고등학교가 설립되는가, 도서관이 생기는가,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는가, 스포츠 센터가 생기는가, 또 대형병원이 들어오는가, 관공서가 들어오는가, 공원이 생기는가, 혐오 시설이 없어지는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투자 지역에 좋은 물건을 고르는데 눈썰미를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베이, 쓰리베이, 퍼베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 혹시 여러분 베이라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베이란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도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을 말합니다. 투베이는 거실과 방 한 개가 햇빛이 드는 방향에 위치하는 구조로 현관에 들어섰을 때 거실을 바라볼 수 있어 집이 환하고 넓어 보이나 방 한 개만 햇볕이 드는 방향에 위치하므로 다른 방들이 어두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베이는 햇볕이 잘 들고 바깥 경치를 집 안 여러 곳에 볼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구조랍니다. 그런데 투베이보다는 거실과 방의 크기가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퍼베이는 방 3개와 거실이 모두 햇볕이 드는 방향이고요. 공간 활용도가 가장 뛰어난 구조이고요. 단점은 거실과 방의 크기가 작은 편이며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 라고 이 책의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새로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